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복지론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복지학과 김민정 교수라고 합니다. 네, 가족복지론 교과에 대한 그 전반적인 소개는 앞으로 제시해드리는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면서 그 이해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복지론 교과목은 현재 아동복지학과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 개설의 목적과 이 교과목을 듣는 그 일반적인 수강 대상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학과의 경우 이 교과를 수강하는 수강생의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 교과목을 들으면 그 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되어서 보육교사 취득에 인정되는 교과입니다. 탁과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학과를 다전공함으로써 아동복지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 필요가 있어서 듣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어떤 자격증과는 무관하지만 가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모하고 싶어서 개인적인 관심과 사유를 가지고 듣는 그 경우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과의 목표는 첫 번째는 매우 실제적인,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목표가 있는데요. 보육교사나 또 다전공을 통한 사회복지사, 또 그 이외에 여러 휴먼 서비스 분야, 즉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분야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인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이해함으로써 휴먼 서비스 분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이론적인 또 실천적인 측면을 준비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복지 서비스 분야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상별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물론 복지 서비스를 실천함에 있어서 대상별 접근, 그 대상의 특성과 그 대상별 시기에 따른 그 욕구 중심의 접근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대상별 접근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한 단위, 전체로서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복지 서비스의 단위로 삼아서 가족을 단위로 복지 서비스를 주었을 때 더 그 효과와 효율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가족 복지라는 것이 다른 세분화된 대상별, 즉 영유아, 아동, 여성, 뭐 노인, 장애인, 기타 등등 여러 그 세분화된 대상별 접근하는 것과 가족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이 전체로서의 시스템으로서의 가족에게 그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가? 즉, 이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가족 복지 서비스가 다른 대상별 그 영역의 서비스와 좀 다른 부분, 즉 가족복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그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이 본 교과에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리액션 페이퍼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리고 수업 중에 부여되는 필요한 과제물들이 리액션 페이퍼가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게 될 평가 방식에 대해서 나올 때 다시 한번 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복지론 본 교과의 수업 운영 방식과 평가를 말씀드리면, 가족복지론 교과 운영은 플립드 러닝을 적용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에 부합하는 내용의 챕터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가족복지론과 관련한 제반 아주 기초적인 이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개별 가족의 어떤 특성별로 다루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을 좀 특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플립드 러닝 적용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가족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가족별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가족 단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복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플립드 러닝을 적용했을 때 수강생들이 이 플립드 러닝 챕터에 따른 내용을 학습하고, 이에 대한 것들을 보다 더 응용하고 심화하는 내용으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방식의 수업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이런 가족의 니드와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음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 방법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건데, 특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또는 가까이는 내가 속한 나의 가족,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례로 삼을 수 있는 가족의 다양성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드러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화, 소설, 때로는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복지 사례를 살펴보는데, 이때 우리가 이러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가족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임상 기술적 접근 측면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과의 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필 시험을 기초적인 평가 방법으로 하는데, 플립드 러닝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강생의 과제 수행이라든지, 또 플립드 러닝 적용하는 챕터에 있어서의 수업의 전반적인 참여도와 적극성, 이런 것들이 지필 시험만큼의 비중으로 책정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출석 역시 평가의 지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조금 부연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플립드 러닝 적용 방식은 수강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필 시험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수업마다의 수강생의 자발적인 참여도와 의견 개진, 또 발표, 질문, 또 적극적인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교과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참여도를 다른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지 않는 교과보다 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을 구성을 이제 예시로 제시를 해 두었는데, 이 수업 내용 구성은 교과서를 그 각 해마다 이제 달리 선택을 하는 경우에 조금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구성은 바뀔 수가 있으나, 큰 틀 안에서는 그렇게 어떤 눈에 띌 만한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강한 첫
주와 둘째 주 차에는 학기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첫 시간을 통해서 본 교과의 교과 소개를 간략하게 해 드리고, 앞으로 이 교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대상을 어떻게 상징화하고 있고, 가족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고 개념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을 1-2 주차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차에 들어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는 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그런 다양한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어떤 인식, 또 사회 인식과 함께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또 가족복지 서비스가 기존의 다른 대상별 서비스와는 어떤 점이 좀 차별화되고 달라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3 주차에 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4 주차에서는 가족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측면 안에서 뭔가 그것이 틀이 만들어져야 실제 서비스라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가족복지 서비스 정책이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 유사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좀 서로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떤 정책이 있는가 하는 측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 주차에는 가족 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가족 복지 정책도 다루고자 합니다. 자, 5 주차에서는 실제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면 실제 클라이언트인 단위로서의 가족에게 실제 서비스가 주어지는데, 이 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서비스 제공 절차와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임상 기술적 실천적인 접근에 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6 주차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 또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가족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러한 가족들을 몇몇의 가족을 이제 유형을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가족에 대한 어떤 현황, 또 그러한 가족이 당면한 어떤 어려운 점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가족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법이나 제도나 또 행정기관이나 또 이러한 가족을 돕는 전문적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 주차부터는 보다 더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복지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플립드 러닝 적용을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주차에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가지면 좋을 것인지와 함께 폭력 가족에 대해서 플립드 러닝 적용 방식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7 주차에는 또 한부모 가족, 또 여기까지 하고 8 주차에 일반적으로 중간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9 주차에 들어가서는 이제 한부모 가족 이후에 재혼 가족, 또 법률적인 관계로 가족이 형성되는 입양 가족. 그래서 입양 가족이 생물학적으로 형성되는 가족과 어떤 측면에서 다르고, 또 어떤 측면에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또 이런 입양 가족을 돕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민감성을 발휘하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양 가족에 대한 그 사회적인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한번 우리가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 가족, 특히 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노인 가족의 어떤 이슈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노인 가족을 위한 측면들에 대해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해서 우리가 발전 방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죠. 그래서 단일 민족을 이제 넘어서서 백이 민족, 단일 민족을 넘어서서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아진,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에서 성장하고 어 그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어 또 사회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가 이제 나타날 정도로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족을 이룬 시기가 비교적 짧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게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점들, 또 다양한 어떤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또 양극화의 문제와 더불어 나타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빈곤이라는 측면, 그래서 빈곤 가족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면서 이러한 가족 안에서 가족을 단위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또 이 빈곤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각각의 구성원들 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위의 서비스함으로써 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그 서비스의 긍정적인 그 영향력이 파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주차 정도에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해 보고요. 또 여기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특별히 조금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어 드러나는 가족의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한 가족의 형태들을 이 14주차에 함께 다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주차에는 종합 정리, 또 그동안에 다루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 좀 못 다루고 넘어간 그 어떤 가족의 형태가 있다면 이 14주차에 더불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이번 그 수업의 그 내용은 모두 다 끝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복지론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그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과 또 권장하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서도 드렸다시피 이 교과는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교과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학과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복지와 관련한 기초 이론적 개념을 다룬 교과를 먼저 선수강하고 이 교과목을 그다음에 수강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아동복지론이나 또 아동 권리와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과목을 먼저 수강을 하고, 그래서 복지에 대한 기초 이론적 개념을 먼저 좀 정립한 다음에 이 교과를 들으면 훨씬 더 교과목을 본인이 핸들링하고 자기주도 학습하는데 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탁과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 교과 수강 이전에 꼭 아동복지론이나 아동권리와 복지가 아니더라도 복지와 관련한 용어라든지 이론적 개념을 다룬 다른 사회복지 관련 그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한 교재를 참고해서 읽고 들어오거나, 수강 기간에 교과서 이외에 다른 이와 관련된 서적을 함께 참고해서 수업에 임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야 하는 과목을 듣지 않았어도 수업에 참여하고 또
발표하고 또 공부를 해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탁과 수강생이나 또 이 교과를 수강하기 전에 또 수강했으면 하는 권장하는 교과목을 설령 수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 탁과 수강생들 같은 경우도 관련된 서적을 좀 읽고 들어온다든지 용어 정도는 좀 알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면 크게 이 교과를 함께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가족복지론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마쳤고요. 이 교과는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디그리에서 아동복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 어 중에 하나니까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교과목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어 아동복지학과와 상의해서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에 대부분 수강을 열어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 때 수강 신청을 하시거나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 클래스에서 또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하나 의견을 나누고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족복지론에 대한 교과 전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